유동규가 보고한 건 뭘까? 중앙지검은 대장동 받고 백현동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 옹벽 아파트 아시죠? 백현동에 있는 그 옹벽 아파트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또 수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유동규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입수가 돼서 단독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일지 상당히 좀 흥미가 돋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공사 설립돼야 성남도계공이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사업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2013년 2월 27일부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에서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과 사전에 작전 회의를 했다. 공사 설립안이 통과될 수 있게. 자, 이른바 청탁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사전에 작전 회의했다. 청탁받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예요. 2014년 2월에 조례안이 부결됐어요.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저 위에서 본 것처럼 언짢았다는 거죠. 그러자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투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거수 투표를 하시죠. 거짓말을 했어요. 투표 기계는 말짱했다. 요거 거짓말로 통과시켜서 구속됐어요, 이분. 재투표를 진행해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요 장면에 있어서 유동규 본부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 때 이게 사실은 작전회의한 거다 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검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전에 당신이 성남시 의장 등과 사전에 작전 짠 거, 모의한 거, 그래서 거짓말로 통과시킨 거, 이거 알고 있었냐?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윤길 의장이 중요 사안이니 보고했을 것이다. 도계공 설립 때, 보고 때 이 대표가 직접 나한테 수고했다고 했다. 최윤길을 섭외한 게 나라서 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을 짰다.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작전들을 짜는데 이 작전은 우리가 처음 보는 작전이에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공사가 설립돼야 뭐 개발을 할 텐데 공사 설립 조례안이 계속 부결되니까 어느 날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거짓말을 해요. 새빨간 거짓말. 자동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 이래서 투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 등등이 사전에 작전을 짠 거다. 네.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온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도계공의 설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성남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용인이라든지 주변 지자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용인시만 해도 2003년도에 그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공단하고 통합돼 가지고 2011년도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거든요. 근데 성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고 또 충분히 여야 간의 시형 간의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작전인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전자투표로 해서는 부결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새누리당입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밖에 있는 상태에서 포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밀도 깊은 2안, 3안 부결됐을 때 혹은 전자투표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자투표가 아니라 거수로.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옛날에 과거에 일사부재립 이런 비슷한 어떤 꼼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당시로서는 어떤 시장의 의지, 또 도시 개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으로 아마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작전회의했고 이 내용을 진상위원에게 보고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 일단 법적으로 천하람 변호사님, 이 작전
이거는 합법적인 작전입니까? 불법적인 작전입니까? 문제 없는 작전입니까? 문제 있는 작전입니까? 돈 받고 이상한 거 하면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뭐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 꼼수를 쓰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까지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대가 관계 하에서 저런 이상한 어떤 행태를 벌이면 그건 이제 불법의 영역으로 최윤길 들어가는 의장은 거죠. 이 건으로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성남 도계공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애초에. 아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그럼 아파트 못 짓습니까? 아니죠. 없는 데도 아파트 다 지어요. 개발 사업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런 도시개발공사가 없는 데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무원들, 특히 늘공들은요, 아무리 시장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섭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내가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내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넣어가지고 본부장 시키고 새로 직원 뽑게 시키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그냥 착착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도 아니 공무원들 데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2013년 이전에는 성남에 아파트 안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원래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꼼수까지 동원해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처음부터 뭔가 무리한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짜서 움직였던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지금 저 진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청탁을 받고 공사 설립 조례안을 거짓말해서 통과시켰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은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요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진상현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최윤길 의장도 아마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정치인은 광파는데 안 빠진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 알았다고 보세요? 사전에 이렇게 작전 짜서 청탁해서 거짓말해서 조례안 통과시키겠다. 뭐 작전 짰다. 이걸 알았다고 보십니까? 유 본부장은 진상현한테는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 통과는 이재명 시장의 핵심적인 쟁점, 중요 추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 또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찬성이고 어떤 의원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을 당시 시장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그 최윤길 의장의 이 같은 공모 상황에 유동규 씨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얼마큼 개입했을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최윤길 의장이니까 사람들이 옛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화천대유의 부회장, 핵심적인 역할하면서 수십억의 뇌물을 약속받고 돈을 받았던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화천대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이런 작전 꼼수를 부려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대장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화천대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최윤길이라는 사람들을 짚어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 이 내용들을 알았다면 나중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일당들과 다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성립되고 난 다음 여기 대해서 수고했다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격려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가 그럼 저 같은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성립되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기획본부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획본부장을 하다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거에 대한 모종의 역할들을 핵심적으로 자기가 다 진두지휘하고 최윤길을 섭외한 게 자기다.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초에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에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은 그만둬요. 그리고 무얼 하냐?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재선을 당선시키고 나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든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이 엄청난 일들을 벌인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이 모든 일들의 중간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라고 하는 일이 과연 성립될 수 있겠는가라는 일들이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검찰의 조사 때는 어떤 얘기를 할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소위 이 작전회의도 이 시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의심하는 거군요. 진상형에게는 보고했다. 자, 그렇다면
전윤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방금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추측과 생각들은 뭐 지금 검찰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수사를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론에다 흘렸고 그 언론에 흘려둔 내용들이 지금 우리 돌직구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는 저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유동규 씨가 결국에는 나는 진상의원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뭐 최윤길 씨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방금 우리 인포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유동규의 증언뿐입니다. 그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시장한테 보고했을걸요? 이렇게 증언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증언을 바탕으로 마치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개입했고 아까 그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추측대로 그 검찰의 생각대로 이 사건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안들을 보면 하나도 나오는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과정들이 마치 브리핑 되듯이 설명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양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 확정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한테 불리한 이런 추측이나 불가학적인 뭐 내용들을 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주장들과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그제 2014년이면 대장동 사업 시작 전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입찰 과정에서 성남시가 수익을 더 많이 뺏어오도록 노력. 소설 쓰듯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 같은 강한 비판을 또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